실버타운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 시를 쓰는 시간입니다. 꽃핀을 꽂고 한참을 종이만 바라보다가 파란 크레파스로 종이를 덮는 할머니. 엄마를 부릅니다. 하늘의 별이 바다의 부표가 되고 물질을 하는 엄마가 보입니다. 호로록 봄. 이때 벌써 애순이의 뒤에는 관식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더 건지려는 엄마. 소녀들은 목숨 걸고 건져온 전복도 나눠 가집니다. 백일장에서 상을 타온 애순이지만 조기도 못 얻어먹는 할머니네로 내쫓는 엄마. 엄마는 새 시집을 갔습니다. 방도 없는 곳에서 이복 동생들 식모살이나 하게 될까, 혹여 자기처럼 해녀가 될까, 품으로 파고드는 애순이를 내쫓습니다. 작은 아빠네 집에 조기 6마리를 들고 있는 관식이. 하나는 애순이 몫입니다. 낮에 조기를 못 얻어먹는다는 애순이의 말에 조기 2줄을 사들고 와 상에 패대기 치며 설거지하던 애순이 손을 끌고 나오는 엄마. 애순이가 함께 살면 식모살이 할까 겁나서 보낸 건데 이미 마음까지 다쳐가며 식모 살고 있는 걸 알고는 엄마 품에선 고생스러워도 맘 다치는 건 막지 싶어 데려옵니다. 빵 돌리고 양초 바친 아이가 28표. 애순이가 37표로 급장을 뺏긴 애순이. 서러워서 울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평등선거와 자유선거를 위반하고도 다수결과 공정성을 무시하는 선생님.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른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정함을 말하는 애순이에게 빵 얻어다 먹고 양심이 없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밭일을 대신해주고 동서의 진주 목걸이를 빌려 선생님께 찾아간 엄마. 떡과 뇌물을 드리고 애순이를 잘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이 맡긴 죄인이라서 할 말 삼키고 큰맘 먹고 무리해서 찾아간 거였습니다. 반장이 차렷 격리할 때 속으로 나도 한다는 애순이. 엄마가 가난하지 네가 가난한 건 아니라고 쫄아붙지 말라는 엄마에게 일단 크면 최고 1번으로 진주 목걸이 해줄 거라고 엄마도 쫄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엄마와 애순이. 이듬해 봄. 억적같이 살아 애순이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던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시집 올 때 받은 제일 아끼는 옷을 입고 영정사진을 찍으며 시어머니께 애순이를 부탁합니다. 애순이가 살다가 힘이 들어 찾아오면 꼭 한번 도와달라고 죽기 전에 소원하는 엄마. 이복 동생들과 자고 있던 애순이만 몰래 불러 그 아끼던 100원짜리 전복을 구워줍니다. 애순이 입에 들어가는 전복은 1000원을 받은 것 같다며 행복하게 바라보는 엄마. 애순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며 여기 있다가 염씨들 식모되지 말고 엄마 죽으면 작은아버지 집에 가서 살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모두 고아가 되지만 또 살면 사라지니까. 살다가 너무 힘들면 할머니 찾아가라고 유언하는 엄마. 죽음을 앞두고 고작 10살인 딸이 안쓰러워 애순이를 챙기는 손길이 멈추질 않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도 오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애순이. 그 곁엔 같이 우는 관식이가 있습니다. 막내 기저귀 뗄 때까지만 살아달라는 양아버지. 엄마 묻은 돌밭을 일궈 양배추와 동생들을 키워내며 엄마 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시장통에 양배추를 쌓아두고 책 속에 얼굴을 파묻은 애순이. 그 옆에 앉아 생선을 팔며 얘네 양배추 달아요, 드려요? 라고 말하는 관식이. 애순이는 책만 읽고 나머지는 관식이가 다 합니다. 화난 관식이 할머니가 애순이의 양배추 리어카를 엎어버리고 애순이는 나도 양관식이 노땡큐라며 도망칩니다.
애순이의 신발을 챙겨온 관식이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며 무조건 서울놈한테 시집 가겠다는 애순이. 자기 주머니 내주고도 어쩔 줄 몰라 한껏 경직돼 애순이와 보폭을 맞추는 관식이는 오늘도 유채꽃밭을 걷고 있습니다. 고백 없이 긴 세월 챙겨주기만 하는 관식이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툴툴거리는 애순이의 손을 잡아버리는 관식이가 너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14살 때부터 준비했다는 애순이. 끝없이 노랗고 달콤한 그 언덕이 16살 애순이와 17 관식이의 첫 키스 장소였습니다. 자꾸만 다리가 풀리는 관식이. 그래도 시집은 안 가겠다며 문학소녀 자존심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싶은 애순이. 설레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지만 양아버지에게 새로운 여자가 생겼습니다. 양아버지가 보내준다던 대학 등록금도 양배추 팔아 번 돈도 모두 없습니다. 그렇게도 가기 싫던 작은아버지네로 발걸음을 옮기는 애순이. 공장으로 가 월급 반씩 붙이라고 합니다. 비바람 막아줄 엄마가 없는 애순이는 서러움이 가득 차올라 관식이에게 안겨 펑펑 웁니다. 노스텔지어를 몰라도 할머니한테 져도 섬남자여도 지금 애순이가 안길 수 있는 곳은 관식이 품뿐이었습니다. 어린 두 남녀가 선택한 야반도주. 도민증이 없어 몇 번이나 위기에 처하지만 부부라고 말하며 한 여관에 도착하고 쥐기는 부산 인심을 자랑하는 여관방에서 하룻밤 묵게 됩니다. 배는 고라도 마음은 안 골겠다 싶어 선택한 관식이가 공장엔 내가 갈 테니 애순이 보고는 검정고시 치라고 합니다. 지칼씨의 서비스라는 다이아 소주와 잔치국수가 들어오고 후라이판 위에 인절미가 된 두 사람. 욕보는 두 사람을 추격하는 관식이 엄마. 서비스라던 메뉴에 영수증이 날아오는 아침. 지칼씨는 좋은 인심을 가장한 사기꾼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엄마 사진과 패물이 든 가방을 삼켜버린 여관주인. 오리발을 내밀지만 두 사람의 가방 속 배표를 봐야만 알 수 있는 제주 출신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애순이와 관식의 가방을 훔친 게 들통나자 미성년자인 두 사람을 가출로 확 신고해버린다는 주인에게 한마디 못하고 울고 있는데 한 여자가 큰 가방을 들고 그 몹쓸 여관으로 들어옵니다. 몰래 손님에게 다가가 사기 방지 방법을 전하는 애순이와 관식이. 밤이 된 뒤 금개구리를 찾으러 여관 주인의 방을 털기로 합니다. 돈통이라도 들고 오려고 들어간 방에서 아이 머리에 꽂힌 머리핀을 빼내려다가 잡히는 애순이. 관식이가 애순이에게 처음 사준 머리핀이었습니다. 일이 커진 두 사람은 경찰서에 앉아 있습니다. 때리는 경찰 앞에서 서로를 감싸주는 애순이와 관식이. 엄마가 찾아와 가방과 폐물을 찾습니다. 훔친 폐물을 금은방에 팔려는 여관 주인. 하지만 금은방 주인도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관식이 엄마는 뺏긴 금액만큼 여관 입구에서 오는 손님들의 돈으로 보전하기 전까지는 일어설 생각이 없습니다. 때마침 경찰이 들어오고 어제 두 사람처럼 사기당할까봐 걱정된 마음에 사기 방지법을 전해줬던 언니가 사준 두부를 먹고 있는데 가방을 돌려받은 관식이 엄마가 애순이의 손을 잡고 돌아옵니다. 가출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애순이는 서러움에 교과서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작은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몸져누운 할머니 앞에서 관식이 뺨을 때리는 아버지. 결국 창고에 갇힌 애순이에게 찾아온 관식이 엄마. 네가 없어야 관식이가 지 양껏 산다며 애딸린 제치자리를 권하고 갑니다. 저녁이 되어 관식이는
애순이 작은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애순이를 달라고 하지만 마음을 굳힌 애순이는 절대 관식이에게 시집 안 간다며 마음에도 없는 악을 써댑니다. 각설탕만 처먹는 거의 서울놈과 다방에서 맞선을 보는 애순이. 관식이의 앞을 가로막지 않으려 선택한 결정이라 슬프기만 합니다. 대학도 보내주고 시집도 내준다는 죄치짜리. 때마침 내리는 비는 엄마의 눈물 같습니다. 관식이네 집으로 몰려온 해녀 이모들은 애순이를 죄치자리에 보내려는 걸 붕괴합니다. 애순이의 죄치 소식을 들은 관식이가 애순이를 제일 좋아하는 날 달라고 소리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애순이를 유채꽃밭으로 데려가 가출했던 날 부산의 금은방에 간곡히 부탁해 만든 반지를 끼워주며 청혼하지만 던져버리는 애순이. 너무 밑바닥까지 보여줬다며 나 좀 살려달라고 떠나달라는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꺾어야 하는 마음이 아파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관식이. 배를 타고 육지로 향하는 관식이의 눈은 배웅하는 사람들 틈에서 약속하지도 않은 애순이를 찾습니다. 애순이 없이는 금메달도 운동도 의미 없는 관식이. 양장점에서 옷을 맞추고 있는 애순이지만 마음은 선착장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가는 거라 결혼 대신 고용은 안 되겠냐는 애순이. 식구 되면 이 모든 게 공짜인데 뭐하러 고용을 하느냐는 상기리를 뿌리치고 떠나는 배를 향해 뜁니다. 부둣가에 달려가서 오빠를 목 놓아 부르지만 닿을 리 없는 이름. 배 안으로 들어가려던 관식의 가방끈이 풀리고 멀리서 부르는 애순이가 보입니다. 배를 돌려달라고 하지만 돌릴 리 없고 결국 애순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관식이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헤엄쳐 돌아오는 관식이. 부둥켜 안고 서로에게 솔직해집니다. 이미 부산에서 금명이가 만들어진 두 사람. 마음에 드는 모자를 쓰고 관식이와 행복하게 결혼하는 애순이. 아들 손주를 위해 삼천배를 시키는 시할머니와 팥을 뿌려대는 할머니가 있지만 관식이 곁이라 묵묵히 견뎌냅니다. 본가에 옥수수 5개를 들고 가 양아버지의 새엄마와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간 애순이의 고생을 알아주는 새엄마. 애들이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도의적 장학금으로 갖가지 선물을 받아옵니다. 한편 애순이 모르게 금명이에게 물질을 가르치려는 시할머니와 시어머니. 하지만 해녀 이모들이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키워준 아들이 애순이 편만 드는 게 서운한 엄마가 내색을 하지만 엄마 편은 아버지가 들어야 한다고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합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에서 제일 지혜롭고 훌륭한 인격은 관식이인 듯 합니다. 애순이의 책과 상장의 먼지를 쓸어내는 관식이는 애순이를 꼭 대학에 보내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애순이의 몸에서 팥이 후두둑 떨어지는 걸 보고 후레자식 되더라도 준비돼 있으니 말만 하라는 관식이. 그러면 금명이에게 자전거를 타게 해달라고 합니다. 서로의 고단함을 녹여주는 어린 부부. 20년 후 남자친구의 물건을 치우며 전화로 헤어지고 있는 금명이. 전날 만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결혼하면 영범이 뒷바라지만 하라는 말에 어디에도 안 꼴리게 키운 금명이가 스스로 벌어서 효도하고 싶고 승진도 하고 싶다며 온실 속 화초가 꼬인 데도 없다는 시어머님 짜릿게 어머님도 온실 속 화초는 아니신 거죠? 라며 할 말을 다 하고 돌아와 그 잘난 아들 영범이와 헤어지는 중입니다. 심란한 마음을 엄마에게 쏟아내며 엄마의 인생을 폄훼하자 허락된 작은 요새에서 최선을 다해 빛을 낸 인생이었다고 인정해달라는 엄마. 다시 과거로 돌아가 애순이를 부르는 시할머니. 불려간 곳에 차려진
금명이를 해녀시키기 위한 제사상을 엎어버리며 내 딸이라고 소리치며 금명이 손을 끌고 나옵니다. 때마침 들어오는 관식이가 말없이 딸이 좋아하는 보리콩을 내려놓으며 애순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이 집 며느리 내가 안 시킨다며 그 길로 집을 나옵니다. 보리콩과 오징어를 좋아하는 금명이에게 실컷 챙겨주는 어린 부부. 방세도 못 내며 새로 얻은 집입니다. 노이적 장학금을 줬던 새아버지의 새엄마가 석 달치 반값을 내줍니다. 새아버지가 약속한 대학 등록금 대신인가 봅니다. 시집살이 대신 맘 편하니까 자꾸 애가 들어서는 애순이 품으로 어느 날 손에 붕대를 감고 들어오는 관식이. 그제서야 애순이와 선을 봤던 부산길 선장의 배를 타는 걸 알게 되고 그 걸음에 약을 지어옵니다. 고단함에 잠만 자는 관식이. 돌아선 몸엔 파스 투성이입니다. 옷을 들어 상처 투성이의 몸을 바라보면서도 고기 많이 잡아오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는 애순이. 그저 밝은 얼굴로 배웅합니다. 소중한 도시락을 손에 꼭 쥐고 또 배 타러 떠나는 관식이. 각설탕을 사들고 상길이 집으로 향합니다. 부른 배로 배부른 애순이를 맞아주는 상길이 부인의 입술도 부르텄습니다. 유독 양씨 아저씨한테만 나쁘게 군다는 말을 들은 애순이. 하산하려는 관식이에게 기다렸다가 운전하고 가라는 상길이. 괜히 시비를 걸며 바른 말 하는 관식이의 정강이를 걷어차버립니다. 저 멀리서 달려와 우리 아저씨 그 배 안 탄다고 상길이의 정강이를 똑같이 차주며 누가 똥인지 된장인지 보자고 합니다. 그때 다친 손과 다리가 아직도 안 굽어지는 관식이는 그때처럼 애순이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함께 꿈을 꾸고 기꺼이 편이 돼주고 보듬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관식이가 건설 노동자로 가보지만 기술이 없는 처지라 자꾸 일이 없어집니다. 쌀독에 쌀이 비고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는 애순이. 애순이 꼭 한번 도와주라던 애순이 엄마의 유언을 지키러 온 할머니는 애순이 손에 해방 때 모아놓은 돈을 쥐어주시며 배 사라고 합니다. 온 동네가 새 배의 무사 안전과 만선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고기가 잘 잡혀 애순이가 어릴 적 엄마와 살던 집을 다시 이사가게 됩니다. 값비싼 자개장도 드리고 살림을 차곡차곡 쌓아가던 때 엄마가 꿈에 나타나 옆집에 자동차가 있다고 자꾸 말합니다. 산통이 시작되고 옆집 자동차를 얻어 타고 병원에 가는 애순이. 셋째까지 무사히 출산한 뒤 동네 부계장까지 하게 됩니다. 도독리 최초의 여성 부통령. 사교 댄스 단속에서 상길이의 부인을 만나게 되고 도망가는 걸 돕습니다. 하늘의 별을 가로저 만선을 기원하며 행복하기만 한 애순이와 관식이. 어느 날 수제비를 먹고 있는 두 아들. 막내가 수제비를 먹다 말고 올려둔 사탕을 먹으려다 쏟아버립니다. 놀란 아들이 애순이에게 팔을 벌려 안아달라고 울지만 사탕을 주워 담으며 혼내는 애순이에게 금명이가 자전거 타다가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헐레벌떡 달려나오며 옆집의 두 아들을 부탁합니다. 태풍이 오는데도 자전거를 타는 금명이를 혼내며 애들 맡긴 이모에게서 애들을 찾지만 안 보입니다. 첫째 아들을 찾아온 이모들. 하지만 막내 동명이는 안 보입니다. 엄마와 형이 달려나가자 따라 달려나갔던 막내 아들. 축대를 쌓고 있는 관식이에게 전화가 오고 온 마을이 동명이를 찾습니다. 싸늘하게 돌아온 동명이를 자꾸 병원에 데려가려는 애순이. 동명이의 차가운 몸을 안고 있는 애순이를 보며 무너지는 관식이가
서럽게 웁니다. 내가 축대를 쌓으러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애들을 방파제에서 아빠 기다리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전거만 타지 않았더라면, 내가 동생을 두고 나가지만 않았더라면, 가족 모두 서로가 아닌 스스로를 탓하며 슬퍼합니다. 미처 못 치운 동명이의 숟가락을 안고 안아줄 걸 후회에 사무치는 애순이. 나머지 두 아이들을 위해 발버둥 칩니다. 만 3세 아들의 사망신고를 하다가 주저앉아오는 관식이. 며칠 만에 부엌으로 나온 애순이의 눈에 이웃들이 가져다 놓은 음식들이 즐비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또 사라지고 사라져 어느새 서울대에 합격한 금명이. 관식이는 애순이를 바라보는 낯선 남자애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여관 옆 그 낯선 남자애와 나란히 앉아 내일 군입대 배웅 못한다고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로 하는 금명이. 정말 애순이랑 똑 닮았습니다. 대주에선 성화가 지나가는 길을 치워야 한다며 개장이 좌판을 트럭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데 애순이가 조용히 드러눕습니다. 마을의 인심을 얻고 있는 애순이. 관식이는 바나나 우유를 건네며 낮은 자세로 마을 어르신들의 인심을 얻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순이의 영부인이 꿈이었던 관식이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둘째는 선생님들 차에서 S자를 떼어 파는 사고를 쳐 애순이가 불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은명이는 장사로 성공할 팔자인가 봅니다. 한편 상길이는 돼지고기를 접대하면서 애순이와 아이들까지 거론하며 흑색 선전을 합니다. 부동산 하는 미숙이의 발을 주무르며 고독을 어루만지고 있는 상길이. 미숙이가 자기를 막 떨었으면 좋겠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나 애순이와 해녀 이모들한테 딱 걸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도덕성 좋아하는 상길이를 위해 이번 일을 널리 알리는 애순이가 드디어 개장이 되고 잔치가 열립니다. 한켠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상길이 부인. 투표도 애순이를 찍었다고 합니다. 돈만 많은 상길이가 보기엔 다 가진 듯한 양관식이 부럽기만 합니다. 엄마를 떠올리며 개장이 된 기쁨을 이모들과 함께 나누는 애순이. 집 앞에서 뽀뽀하고 있는 은명이도 보이네요. 군대 간 금명이 남자친구 영범이가 휴가를 나와 과방에서 친구들과 짜장면을 먹고 있습니다. 예림이의 위선에 본색이 드러나게 해주는 친구. 잠시 후 기숙사 합격 벽보를 보고 있는 관식이와 영범이. 한눈에 금명이의 남자친구임을 알아보는 관식이는 영범이가 싫습니다. 그제서야 금명이의 아버지임을 알아챈 영범이. 낯선 남자에게서 발견한 내 모습이 싫은 관식이가 금명이를 기다립니다. 한편 과외받는 제니의 싸가지를 혼내는 금명이. 과외비를 항아리에서 일한 만큼 가져가는 시스템이라 갈등하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께서 한 주먹씩 집어가라며 꼴통은 따블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학벌이 없어서 대리시험을 부탁하는 제니 엄마. 아파트가 대가인 제안에 제가 대리시험 봐서 제니가 붙으면 양금명 같은 애가 떨어진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곧 경찰서 행위였습니다. 과외가 불법이었던 시절이라 말도 못하고 다이아 반지를 훔친 누명을 쓰고 붙잡힌 금명이. 가사도우미는 잃어버린 게 꽃 모양이었냐며 보석함에서 찾은 반지를 버리겠다 협박해 금명이의 누명을 벗깁니다. 애순이와 관식이가 부산의 여관에서 엄마 유산을 사기당할 뻔한 위기를 구해줬던 교부사준 언니가 금명이를 알아봤던 것이었습니다. 고마운 은혜를 꼭 갚고 살았던 우리 민족답네요. 밤 늦게서야 경찰서에서 풀려나 서러움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금명이. 관식이는 포상으로 서울 온 김에 보러 왔다며 낮부터 금명이를 기다렸습니다. 중국집에 앉아서 금명이 좋아하는 오징어를 건지며 금명이의 투정을 받아주고 있는 관식이. 빼가를 마시며 가난으로 인해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죄가 되는 서러운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금명이. 아빠 손목에 찍힌 천안박물관 도장을 보고 겸사겸사 온 게 아니라 일부러 딸 보러 여기까지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는 걸 알게 된 금명이는 속이 상해 또 화를 냅니다. 아빠 보면 잘해주라던 엄마의 말이 생각나 버스 탄 아빠에게 손을 흔들고 그 모습을 보는 관식이의 눈엔 어리기만 한 금명이를 두고 돌아오는 길이 마음에 걸립니다. 부산역에서 울고 있는 금명이. 제대 797일 남은 영범이가 결혼은 나랑 하자며 부둥켜 안고 웁니다. 장면은 결혼식장으로 바뀌고 아빠 여기 있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아빠의 손을 잡고 드레스 입은 금명이가 또 울고 있습니다. 1987년 3월. 20년 전엔 같은 장소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시를, 이번엔 가을바람을 노래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얼굴도 흐릿한 동창생이 애순이를 알아보지만 그 옆에 손잡은 동명이 또래의 아들이 가슴을 핥히어 반갑게 웃을 수 없는 애순이. 관식이 또한 동명이 또래의 남자아이를 보면 못 챙겨준 과자를 대신 사주듯 하나를 안겨줍니다. 많은 자식들 중 죽은 자식이 있어도 시골의 아줌마들은 그냥 산다며 도덕성 운운하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내고 있는 금명이의 친구. 어렸을 때부터 비겁한 사회의 기준으로 힘들었던 애순이라 이번에도 애순이식으로 일침을 가하는 당당한 애순이 똑 닮은 금명이었습니다. 부산길과 선봤던 다방을 계약해 애순이네 새 이모네로 점포를 여는 꿈에 부푼 애순이. 수많은 우여곡절을 모진 길바닥에서 용케도 견뎌왔습니다. 한편 교수님은 애제자 금명이가 일본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돈이 부족하면 내가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감사해 교수님께 귤 보내달라고 하는 금명이. 통화로 알게 된 일본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딸을 위해 순인의 새 이모네는 다음 생으로 미룹니다. 양배추밭도 집도 다 팔아서 이사해서 보내는 일본행 비행기 속에서 펑펑 우는 금명이. 원 없이 공부하고 싶었던 애순이의 꿈을 먹고 자란 금명이가 뜨겁게 날아오릅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1950년대 제주도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당찬 소녀 오해순과 묵묵한 성실함을 지닌 소년 양관식의 사계절에 걸친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 등의 작품을 집필한 임상춘 작가와 성균관 스캔들, 미생, 시그널, 나의 아저씨 등을 연출한 김원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제목인 폭삭소가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매주 금요일 넷플릭스에서 4개의 에피소드씩 공개되어 현재까지 2막, 총 8개의 에피소드가 공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3막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픽풀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